호남의 대표 명산이자 광주의 상징 무등산. 그 정상에 우뚝 솟은 돌기둥들은 오랜 세월 이 산에 기대 살아온 이들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석수장이가 내려와 솜씨를 부린 듯 우각형으로 솟아오른 돌기둥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수천만 년의 세월을 다듬어온 무등산 주상절리대다. 포근한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게 빛거울을 보듬어오는 무등산. 무등은 오랜 세월 숭배와 사랑을 받아온 광주의 진산이다. 빛거울 생명의 근원이자 정신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무등산. 이 산자락 곳곳에는 유유히 흘러내려온 기나긴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사람들은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이 무등의 품에서 삶을 이어왔다. 그 생명들의 희노애락을 산은 저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무등산은 하늘을 향하는 산이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굽어보며 땅을 그리고 사람을 거두는 산이다. 산비탈을 기대 사는 이들에게 무등산은 안개와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수박을 안겨준다. 줄이 없고 청록색을 띠어 풀행이라고도 하는 무등산 수박은 신비의 과일이라 하여 무등비과라 불리기도 한다. 해발 300m 이상 무등산 기슭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초록이 무성한 계절이 오면 산 아래 들녘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흥경가락이 울려 퍼진다. 오랜 세월 그래왔듯 무등산 자락은 풍요로운 삶을 읽어가는 소중한 터전이 되고 있다. 생의 구비마다 사람들은 무등을 향해 소박한 소망을 띄어올린다. 그리고 무등산 봉우리가 치솟듯 곧싸움의 고를 솟구쳐 올리며 풍년을 기원한다. 무등산이 만들어준 터전 위에서 광주는 이렇듯 수천 년 동안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읽어왔다. (6,500만 년에서) 길게는 (9천만 년) 전 무등산에서는 화산 활동이 격렬했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마그마가 분출됐고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대지를 뒤덮었다. 온도가 1000도에 이르는 용암은 지표로 흘러내리면서 급속도로 식괴된다. 액체인 용암이 고체인 암석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수축된다.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에 따라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균열이 생긴다. 여기에 비나 눈이 스며들어 얼고 눕기를 반복하면서 틈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주상절리라 한다. 오랜 세월 전리의 틈이 커지면서 독립된 돌기둥 여러 개가 늘어선 모양으로 쪼개지게 된다. 솜씨 좋은 석수장이가 먹줄을 튕겨 다듬어서 정교하게 포개놓은 듯한 돌기둥들. 무등산 정상부에는 이런 주상절리대가 대규모로 형성돼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형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발달한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로 광주의 유일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무등산은 1000m 넘는 그런 그 고산지대에 거대한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풍화의 산물인 그 너덜강, 이 무도리, 또그 지구과학의 생성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무등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서 기존에는 철탑들이 다시 없어지고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걸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위적인 것은 없애고 자연이 다시 되살아나고 과거에 약 1억 년 전부터 현재 일어나는 그런 기형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을 되살려주는 게 또 중요하다.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매일 찾지만 이 무등산 자체가 여러분이 찾는 자체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보존하고 함께 지키고 그런 노력이 또 필수적이다 생각합니다. 해발 1100m 높이에 자리한 서석대. (30m) 높이로 직경 1m가 넘는 돌기둥들이 촘촘하게 우뚝 솟아있다. 전형적인 주상절리대의 형태다. 발 아래 깎아지른 듯 장대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서석대는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상절리대다. 풍화와 침식에 강한 석영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수만 년 세월에도 비교적 그 형태가 잘 보존된 서석대. 서석이라는 이름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마저 느끼게 한다. 마치 수정병풍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늘어선 서석대는 이렇게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무등의 상징으로 그리고 광주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다. 무등산 3대 주상절리대 중 하나로 꼽히는 광석대. 규봉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광석대는 마치 병풍처럼 천년 역사를 지닌 사찰 규봉암을 감싸 안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무등산 해발 1017m 고지,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독립된 돌기둥 30여 개가 수직으로 우람하게 솟구쳐 올라있다. 서석대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입석대다.
웅장한 돌기둥들이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입석대의 신묘한 기운을 성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곳을 천연의 신전이라 부르며 하늘에 제를 올리기도 했다. 단면이 1m에서 2m나 되고 높이가 최대 18m, 직경이 최대 3m에 이르는 돌기둥들이 동서로 40여 미터를 늘어서 있는 입석대. 단단한 석영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입석대 주상절리는 그 돌기둥 하나의 크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보고된 것 중 최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희가 2000년대 초에 이 천연기념물 지정하기 위해서 이 무등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처음 무등산하고 보고 그동안에 제가 봤던 그 우리나라의 주상절리들 하고 보니까 여기는 너무 규모가 크고 특히 그 단일 기둥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주도에 있는 그 주상절리는 이렇게 규모가 크질 않고 직경이 잘해봐야 1m 내외 되는데 여기 것은 높이도 한 20m 정도 되지만 그 둘레가 한 6m, 7m 되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주상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단일 그 기둥의 규모로서는 가장 크지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그 주상절리로 생각하고, 또 암석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천연기념물이 제주도도 있고 그다음에 포항에도 있고 몇 곳에 있는데 그거는 다 현무암이라는 그런 암석인데 여기는 그와 좀 다른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 무등산 주상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규모로 보면 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자리 잡은 북아일랜드의 작은 어촌 마을 포트러시. 인구 5천여 명에 불과한 이 아담한 마을은 북아일랜드의 중요한 휴양과 관광의 중심지다. 북아일랜드 전통의 유서 깊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포트러시에서 해안선을 따라 10여 분 정도 달리다 보면 멋진 구릉지대가 눈에 들어온다. 푸른 초원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그곳에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있다. 육각형의 주상절리 모형이 반기는 입구의 전시장에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이자 관광 브랜드가 된 자이언츠 코즈웨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닷가를 따라 약 8km 이상 길게 늘어선 거대한 주상절리대 자이언츠 코즈웨이. 현무암질의 주상절리 약 4만여 개가 육각형의 돌기둥 절벽을 이루고 있다. 약 6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다 굳으면서 만들어진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상절리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예, 아주 무수하게 많은 그 주상절리들이 아주 정교하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모서리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것이 주상절리로 봐서는 아주 특징적인 것 같네요. 지구 진화 발달 과정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단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유산으로 인정이 돼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거인들이 바다에 돌기둥을 박아 넣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거인의 돌길, 즉 자이언츠 코즈웨이라 불리는 거대한 주상절리대. 전설의 배경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웅장함을 자랑한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자이언츠 코즈웨이를 찾는다. 통행이 개방된 곳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이 만든 걸작품에 탄성을 자아낸다. 주상절리 위에 올라가 만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해안에 자리 잡은 현무암 돌기둥들은 풍화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붕괴가 일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주상절리들이 틈도 벌어져 있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의 그 보호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공사를 해서라도 그 붕괴된다든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 그 연구가들은 이런 것들이 그 오히려 자연 상태로서 어떤 그 역동성을 다이나미즘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자연적인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역동성을 살리는 그런 그 관리 방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침식과 풍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돌기둥들이 무너져 내려 쌓인 돌무더기들은 그 나름의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색다른 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침식에 의해 변형된 주상절리에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다. 거인의 눈이라는 뜻의 자이언츠 아이. 신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거인의 부츠라 불리는 현무암 바위들이 바로 그것이다. 해안 절벽에 늘어선 12m에 달하는 대형 돌기둥들은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같다 해서 자이언츠 오르간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자이언츠 코즈웨이에서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모든 대상물에 이름을 지어 상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부여한다. 단순한 자연유산의 감성을 불어넣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Came over on the ferry over to Belfast last night on the overnight ferry, and we came to see Giant's Causeway because my husband has always wanted to see it, and he, wanted to tick the box. So we arrived very early this morning, and it's lovely,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I feel that it is absolutely fantastic. It really is truly amazing what nature can do. 주상절리들을 따라 해안 절벽길을 걷다 보면 이 지역 특유의 온갖 식물들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런 환경은 크고 작은 바다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이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물새들의 천국이다. 6천만 년의 파도를 견디며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부러운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태가 잘 보존되고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있어 왔고 그런 그 보존 운동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 북아일랜드 내셔널 트러스트는 훼손 위기에 놓인 주상절리대의 보존을 위해 회원들의 기금으로 이곳을 사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만여) 명의 주민이 기부와 봉사를 통해 내 고장과 인류 공영의 자연유산을 지켜내고 유럽에서 가장 청정한 자연 생태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지삿개 주상절리대. 이곳 역시 현무암으로 된 벌집 모양의 돌기둥들이 해안선을 따라 약 2km 가까이 형성돼 있다. 약 25만 년에서 14만 년 전 사이에 분출된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 식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명한 오각형의 주상절리들은 굽이치는 파도 아래로 사라진다. 주상절리대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다.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신선미를 자랑하는 지삿개 주상절리대는 빛빛 바닷물과 검은 바위가 대조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저 깊숙이 올곧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박혀있는 주상절리들. 수십만 년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하며 물 위에 서 있는 주상절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오묘함을 전해준다. 잔잔한 파도를 감싸 안으며 바다 깊숙이 박혀있는 지삿개 주상절리대는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돼 제주의 또 다른 비경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구상 대부분의 주상절리대는 이렇게 바닷가에 발달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고흥 유주산 동쪽 기슭에서 허가를 받고 채석을 하고 있는 작업장. 이 채석장은 흔한 화산암의 일종인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업 도중 1.5km가 넘는 특이한 형태의 내륙 주상절리가 발견됐다. 절리의 폭이 10cm에서 20cm 사이로 매우 작고 치밀하게 발달돼 있다. 그러면서 절리 구획선이 아주 선명해서 무등산이나 제주도의 주상절리와는 다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용암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지질 시대에 수차례에 걸쳐 심한 응력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상절리의 배열 상태가 아주 양호한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요청이 검토되기도 했던 이 지역은 사유림으로 현재 채석장 허가가 나 있어 보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에 주상절리대는 많지만 무등산처럼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형성된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무등산은 중생대부터 현재까지 주상절리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매우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물보라처럼 펼쳐진 이 너덜거이 그것이다. 산비탈을 따라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무등산의 너덜은 6곳이나 발견된다. 이런 너덜은 주상절리의 풍화와 침식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탁월한 희소 가치로 학술적 가치 또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등산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상절리의 지질학적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무등산에는 암석의 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천만 년 전 흔적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 활동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 놀라운 광경은 주상절리의 생생한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커다란 돌기둥 사이사이에는 작은 관목과 넝쿨, 이끼 등도 자연스럽게 털을 잡았다. 이렇게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수천만 년의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치면서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해안 지역의 주상절리대가 갖출 수 없는 다양한 형상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빙하기를 거치며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기둥 모양의 바위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 땅속에 묻혀 경사면을 따라 이동했다. 입석대 앞에는 지금도 전리대에서 떨어져 나온 돌기둥들이 완만한 경사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바위 덩어리들이 무등산 사면 전체에 분포하며 대규모 지형 경관을 이룬다.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이런 모습은 과거 기후환경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무등산에 현재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구가 과거로부터 기후 변화를 겪었음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최근 그 학술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입석대 주변은 그 과거의 그 기후 환경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에서부터 한 5만 년 전 사이에 있었던 그런 훨씬 지금보다 추웠었던 그런 빙하기 때 만들어진 그런 지형으로서 이런 입석대 주변의 그 주상절리대와 그 앞에 그 완만한 그 경사지는 그 과거의 그 기후 변화를 그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연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무등산은 문화와 예술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무등산 북쪽 기슭,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나라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서게 된다.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의 소쇠원. 이곳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간 정원이자 선비 정원으로 꼽힌다.
소세원은 조선 중종 때 선비였던 양산보가 김효 사화 후 스승인 조광조가 유배되자 세상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은 원리입니다. 무등산의 수려한 계곡과 그곳의 정자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소세원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공 건축물은 점점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감을 더한다. 건물 하나하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모두 선비의 마음과 그들이 추구하던 이상이 담겨 있다는 소쇠원. 이곳은 당시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었다. 송순, 정철, 송시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조선 중기 선비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가사문학과 호남의 살인문화를 꽃피웠다. 당대에 이 정원을 드나드는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내노라 하는 정치가였고 내노라는 시인이었고 당대를 풍미했던 정말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도가적 삶을 살려고 했죠. 즉 신선들이 살았던 것처럼 현세적 속세의 삶을 다 버리고 이곳에 모여서 일단은 자신을 수신하는 그런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시를 열심히 많이 지었죠. 그 다음에 이 항내에 있는 자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죠. 또 당대 어떤 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은 이 이슈를 가지고 담론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무등산, 그리고 그 정상에 우뚝 솟은 주상절리대는 광주의 영혼이기도 하다. 이 산에 기대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무등산을 오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성스러운 산의 정기를 얻고자 했다. 그래서 무등산을 호남 지방 종교의 중심지로 보기도 한다. 그것을 반증하듯 고려시대에는 무등산 일대에 무려 300여 개가 넘는 사찰과 암자가 터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묻 생명을 어머니처럼 넉넉하게 품어안는 무등산. 그 무등산과 광주를 이어주는 중심에 증심사가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철감선사 도윤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증심사는 무등산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다. 한국 불교의 정통임을 자랑하는 도량이자 오랜 역사성을 자랑하며 호남의 빼어난 명승으로 꼽히는 증심사. 광주의 문화재 1호이기도 하다.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증심사에 많은 문화재가 유실됐지만 지금도 철조 비로자나 불좌상 등 보물과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무등산 서쪽 기슭 초입에 자리 잡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증심사. 무등산의 정기를 함축한 곳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무등산 북쪽 기슭에는 깊숙한 산세 속에 숨어있는 절이 있다. 원효사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전국의 명산을 돌며 수행하던 중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역사에 남은 큰 스님들의 수행처였던 원효 계곡 건너로 천왕봉을 마주보고 있노라면 온갖 번뇌가 다 부질없어진다.
이렇게 호남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무등산. 그 중심에는 천연의 신전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 오각형의 돌기둥들이 있다. 무진, 서석이라 불렸던 무등산의 다른 이름은 모두 신령스런 돌, 무도를 일컫는다. 다름 아닌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등산은 역사의 고비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구국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무등산 곳곳에는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저항하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무등산에 서린 광주의 기계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낳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의연하게 싸웠던 광주. 이 거리에서 사람들은 무등을 우러러보며 마음을 다졌다. 해마다 5월이면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과 아픔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주여, 무등산이여를 외치며 다시 모여 역사의 아픔과 한을 달랜다.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국립 5.18 민주묘지. 무등의 품 안에서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음을, 평등이야말로 자유의 최고치임을 죽음으로 외쳤던 5.18 민주화 운동.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5.18은 역사이기 이전에 무등의 정신이었음을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역사의 아픔과 굴곡을 보듬어온 무등산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의향 광주의 상징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빛고울 광주의 지명 역시 무등산 주상절리대에서 비롯됐다. 눈꽃이 핀 서석대에 햇살이 비치면 수정처럼 빛이 난다고 해서 수정병풍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모습에서 빛고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광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광주시청 앞 평화광장. 인공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입석대의 돌기둥들을 형상화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곳 입석대 돌기둥들은 오각형 모양인 주상절리로서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단순한 돌기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입석대를 비롯한 주상절리대는 기이한 형상으로 인해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 생성 배경이나 역사성 등 깊이 있는 가치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도심에 절묘하게도 주상절리의 오각형 모양으로 독특한 건축물들이 배치되고 있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해 광주의 이미지를 살려 디자인한 건축물을 구도심에 설치하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다. 이 건축물들은 장식적인 기능은 물론 공공시설물로 활용되면서 구도심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상징물은 도시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여러 이미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 아이콘이 무등산 주상절리대다. 호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아있는 무등산. 한결같이 후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광주 시민의 마음속에 오롯이 자리 잡고 있다. 무등산 정상을 호위하듯 서 있는 주상절리대 또한 단순한 자연경관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천만 년에 걸친 지구 역사의 살아있는 기록,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적으로 희귀한 학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돌기둥들은 세계의 광주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자연 자원이자 문화 자원이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이제 빛고울 광주의 상징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가꿔가야 할 인류 공용의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수천만 년의 이야기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무등산, 그리고 주상절리대. 이 신의 선물이 빛고울 광주의 미래를 비춰갈 것이다.